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의 노충균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 위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암의 전암병변이 위선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종은 다양한 정도의 세포 이형성을 갖고 있는 신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게는 8%, 많게는 59%까지 위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암의 선행 병변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병변처럼 보이기도 하고 납작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맨 오른쪽처럼 염증 혹은 조기 위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본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위선종은 저등급 이형성과 고등급 이형성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저등급에서는 약 10%에서 위암으로 바뀌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고등급에서는 무려 50%에서 바뀌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조직 검사라는 건 100% 전체 병변을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암세포가 안에 박혀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위선종이 발견이 된다면 위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위암 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좀 전에 외과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변 림프절 전이 없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암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 사진과 선종과는 조금 다르게 모양이 조금 더 거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궤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깊거나 주변에 점막을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병변들이 내시경상에서 조기 위암의 소견입니다. 조기 위암의 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관찰을 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 점막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약간의 염증도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정상 점막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시경을 보면 약간의 탈색 같은 그러한 희끗희끗한 그러한 병변이 보이고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에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상으로는 위암인지 아닌지는 100% 알 수는 없고 조직을 뜯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기 위암의 치료는 현재 내시경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표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암을 내시경 점막 하층에서 박리를 해서 이제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일컫는 거고요. 성적이 좋고 합병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적 치료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절제만 된다면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은 조기 위암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점막 또는 점막 하층까지 종양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크기와 위치와 관계없이 일괄 절제가 가능한데요. 일괄 절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가 절제면의 종양 침범 여부와 깊이에 암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병리학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일괄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괄 절제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다양한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내시경 절제를 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진행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병변이 있으면 병변의 경계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는 것은 점 바깥을 잘랐을 때, 절제를 했을 때 최소한의 경계는 우리가 확보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절제를 하게 되면 천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층부터 좀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액체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쿠션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서 한번 절제를 하고 뜯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절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병리과에 이제 보내게 되고요. 병리 교수님께서 진단, 크기, 깊이, 경계 침범, 림프 및 혈관 침범을 확인을 해서 이 병변이 내시경적으로 완전 절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암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병변이 보입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필터를 좀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란색 염색약을 뿌려서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경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주변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을 찍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점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점 바깥을 자르게 되면 완전 절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점을 찍은 다음에 안전하게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점막 하층에 이제 액체를 주입을 하게 되고요. 이 액체를 주입을 한다는 얘기는 병변을 위에 바닥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내시경 칼로 도려내기 때문에 병변을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틈이 이제 좀 전에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이제 나이프 칼에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제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칼로 이 점 바깥을 이제 한쪽을 이렇게 두르게 되고 그 맞은편을 이렇게 두르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점 바깥을 이제 밖을 자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게 되면 그 틈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틈에 이제 파랗게 이제 그 면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점막 하층입니다. 맨 바닥층이 아니라 점막 하층에서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색약을 파란 약을 쓰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고, 저 점막 하층을 계속해서 자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바닥이 뚫리지 않고 천공이 안 생기고 안전하게 위에 것만 이제 뜯어져 내는 그러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막칼을 이제 박리라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이제 혈관이 보이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이제 지혈도 하게 됩니다. 혈관이 보이면 이렇게 지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한 30% 정도 이제 절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면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시경 칼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내시경 칼로 이제 지혈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출혈이 지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위 전정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이렇게 풍부하진 않아서 거의 출혈 없이 이렇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 정도 가까이 이제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병변을 이제 절제를 하면은 이제 위 암은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 상태고요. 절제 단면에 이렇게 붉은 색깔이 보이는 부분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내시경 지혈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혈을 합니다. 깊은 혈관들은 저렇게 잡아서 지혈을 하고 있고요. 표층에 있는 혈관들은 지금 보시는 이제 APC라고 하는 아르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살짝살짝 태우면서 이제 지혈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가 되면은 네트란 도구를 이용해서 검체를 꺼내게 됩니다. 검체를 꺼내면 병리과의 판독을 위해서 이렇게 잘 펴서 병리과로 보내게 되고요. 병리과에서 이제 판독을 해서 이게 완전 절제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시술 다음 날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궤양이 생겨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흔적만 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조기 위암에서는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조기 위암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복잡한 이러한 적응증을 갖고 하고 있고, 요약을 하면 조기 위암, 분화도가 좋은 암, 점막에 국한된 암, 궤양이 없는 암은 내시경적 절제의 절대적 적응증이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도 이제 선택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치료 후에 완전 절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거든요. 본원 데이터에서는 약 7% 정도 재발을 합니다. 조금 특이점은 위 선종은보다 위 암 같은 경우에 재발을 잘할 것 같은데 본원 데이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선종인 경우에도 추적을 잘 하셔야 되고 위 암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추적을 역시 잘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추적 검사는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딱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본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위내시경과 CT로 추적을 하게 되고요. 위내시경은 시술 후에 3, 6, 12, 18, 24개월까지는 촘촘하게 하고 있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CT는 1년에 한 번씩 찍어서 국소 전이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전이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내시경적 점막과 이제 박리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화기내과에서는 지금까지 6,300여 건 정도를 이제 이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총 6명의 치료 내시경 팀이 있고 현재 위암센터 의료진은 현재 4분입니다. 2005년도부터 50건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왔고요. 최근에는 연간 한 440건 정도를 시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암이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남녀 성비를 보면은 남자가 73.4%로 좀 많습니다.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대 이제 순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원에서 가장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가장 젊은 2명의 이제 교수들의 시술 성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500건 정도를 저희 2명이서 시술을 했고요. 평균 시술 시간은 약 39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는 시술은 사실상 거의 없고 일괄 절제율은 97.7%고 완전 절제율은 92%입니다. 이 정도 성적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지금 거의 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시술 성적보다 저 환자분께 중요한 거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그런 건데 입원 중에 출혈은 1.6%고요. 퇴원하고 나서 출혈로 응급실에 올 확률은 1.3%입니다. 천공은 단 한 케이스도 없고요. 재발률 같은 경우에는 6.8%인데 뗀 자리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0.6% 정도가 되고요. 뗀 자리 말고 나머지 위에서 또 재발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약 3% 정도가 됩니다. 본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외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가 입원을 해서 그 다음 날 시술을 합니다. 시술하고 그 다음 날 내시경을 한 번 더 봐서 출혈이 있는지 혹시라도 천공에 혹시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하고요. 괜찮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외래에서 최종 결과와 함께 앞으로 추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적인 치료를 혹은 수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암 치료를 위해서 저희 소화기내과의 노력과 좀 연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효용성이 있는 건 단 2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것입니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40세가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내시경 또는 조영수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두 개의 선택 중에 당연히 내시경 검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위암 발생의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지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내시경 검진을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날짜에 가서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가능한 늦출려 하다 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 검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연말에 검사가 몰리게 되면 당연히 위암의 진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 2천만 건의 그 내시경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한 결과 연말로 갈수록 실제 위암 진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암 검진 내시경을 받으실 때 연초 혹은 중간에 가능한 미리미리 챙겨서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인 위암 검진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분이 있거나 스킵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놓치는 그런 분들보다 규칙적으로 그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중간암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암이라는 것은 내시경을 했을 때 암이 없었는데 2년 뒤에 내시경 하기 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암의 발생률을 더 낮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은 2020년도에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방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제가 스위핑 메서드라는 그런 스위핑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는 모두 이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방법보다 월등하게 높은 민감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를 불과 그냥 1, 2주 전인데요. 내시경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저널인 미국 소화기 내시경학회 저널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성과를 발표를 했고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지금 헬리코박터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헬리코박터를 저희가 진단을 하려면 조직을 뜯어야 됩니다. 조직을 뜯는 게 문제가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이 위 전체에 깔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뜯지 말고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쓸어버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연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감도가 무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도 2주 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내과에서는 위암 진단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람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다른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자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본원의 저희 아주대학교의 물리학과와 화학과와 같이 새로운 진단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치료는 내시경 점막하 방리술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쌓아왔던 6,000건의 그러한 케이스를 갖고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환자들을 데이터로 모았을 때 앞으로의 추적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분화도가 나쁜 암이라도 내시경적인 치료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위암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암 중 하나이고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과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로 완전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에서는 3박 4일 스케줄로 조기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아주대병원 위암센터의 소화기 내과는 위암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임상 결과 연구 실적 모두 우리나라 최선두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